자, 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개인별 학습 계획을 왜 만드는지 취지를 설명했고, 그 중에서도 단어 문법 파트를 설명을 했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그거지. 그러니까 내가 15년 정도 학원을 해보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원 하기 전에 과외도 해봤는데 과외가 효과가 좋았거든. 결과도 좋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거야. 비록 학원이지만 개인 과외 효과를 내주고 싶은 거지. 그래서 개인별 학습 계획이란 걸 만들고.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50명이 있다. 이 사람들이 동일한 계획을 갖고 한다.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면 절반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절반 정도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같은 계획으로 하잖아. 그럼 이 50명 중에서 잘하는 5명은 효과를 보고 나머지 45명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개인 과외 할 때 그때는 거의 100% 결과가 좋았거든. 그래서 학원에서도 그런 결과를 내보고 싶고 그런 고민 끝에 나온 게 개인별 학습 계획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갖다 지금 영역별로 파트별로 설명하고 있고 단어 문법은 설명을 했고, 자, 이 부분에서도 똑같은 건데 개인 과외를 갖다가 받는 효과를 학원에서 내자. 이게 그 목표로 만든 거야. 자, 현장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 독해하고 문제풀이 하는데 독해는 선생님이 현장 강의 때 좀 더 설명을 해줄 거고 우선 문제풀이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학원 강의를 개인 과외처럼 활용하는 방법. 이게 선생님 목표야. 학원에서 개인 과외 받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론 완성, 적용 연습, 약점 보완 3단계를 거치면 돼. 그러니까 선생님의 강의는 기본적으로 이 3단계야. 이 3단계를 만든 이유는 하나야. 학원 강의지만 개인 과외 효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 끝에 나온 게 3단계야. 봐볼게. 자, 학원 강의하고 개인 과외 차이는 이거지. 개인 과외라는 건 내가 생각해 본 거야. 왜 개인 과외 때는 그렇게 결과가 다 좋았을까? 내가 그걸 해준 거지. A라는 학생을 가르치면 그 학생에 대해서 너는 이걸 잘해, 이걸 못해 라고 말을 해준 거야. 즉, 너는 70%는 잘해, 30%를 못해. 그럼 A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30%만 뒤지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 근데 학원 강의에서는 그게 안 돼. 왜? 여기 약점이 다른 애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얘 약점을 챙겨주면 얘 약점을 못 챙겨주고. 그러니까 즉 어떤 게 얘한테는 약점인데 얘한테는 약점이 아니야. 즉 선생님 생각에는 동그라미 X만 찾으면 돼. 동그라미면 내가 잘하는 거, X는 내가 못하는 거. 근데 이쪽에 있는 친구의 동그라미가 이쪽에 있는 친구한테는 X고 이쪽에 있는 친구의 동그라미가 이쪽에는 X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학원은 그런 한계가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의 목표는 하나야. 여기 50명이 수업을 들어. 근데 수업을 끝나고 났어. 그랬더니 전부 다 자신만의 X를 찾는 거야. 내가 해주고 싶은 건. 나만의 약점을 찾자. 그러면 학원에서 개인 과외 받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야. 나만의 X.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려면 요 3단계를 거치면 돼. 이론 완성, 적용 연습, 약점 보완. 됐지?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나만의 약점을 발견한다. 공부의 시작과 끝은 뭐야? 나는 이걸 잘해, 이걸 못해. 나는 70은 잘해, 30을 못해. 그러면 전체를 갖다 멍청하게 하느니 그 30만 집중적으로 3번, 4번 볼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자, 우선 이론 완성을 갖다 먼저 점검을 해야 돼. 이론 완성. 그게 완벽해야 돼.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유형별 풀이 비법이라는 게 유형별 풀이 이론이 있거든. 주제는 어떻게 풀면 쉽게 풀리고 빈칸은 어떻게 풀면 쉽게 풀리고 문장 삽입은 어떻게 하면 쉽게 풀리고. 그러면 선생님이 각각의 유형별로 적합한 이론을 3분에서 5분 정도의 길이로 다 찍어놨어. 주제는 이렇게 풀면 편합니다. 빈칸은 이렇게 풀면 편합니다. 이런 걸 다 적어놨다고. 동영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선생님 동영상하고 우리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이론을 완성하면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선생님 자료 이렇게 막 정리가 돼 있어. 그럼 이 자료하고 선생님의 그 이론 동영상을 들으면 이론이 완벽하게 완성이 될 거라고. 됐지? 자, 그럼 이게 됐어. 이게 됐다라는 건 뭐야? 적어도 오늘 수업하는 유형, 그게 주제든 빈칸이든 문장 삽입이든 이론만큼 우리가 완벽하게 동일한 거야. 뭔지 알겠어? 따라서 강의에 들어오기 전에 우선 그날 진도에 해당되는 유형, 그 유형의 이론을 완성해야 돼. 됐지? 자, 두 번째. 적용 연습인데 이게 2-1하고 2-2로 나뉘어. 이렇게.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걸 해야만 개인과의 효과가 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자, 그러면 생각해봐라. 오늘 우리가 빈칸을 해. 그럼 나는 이제 빈칸 이론을 완성했어. 선생님하고 이제 뭐야? 적어도 빈칸 유형에 있어서만큼은 이론이 동일해. 그러면 동일한 이론으로 동일한 문제를 풀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과정이 동일해야 돼. 이해돼? 자,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완성된 이론에 맞춰서 검정펜으로 스스로 그 문제에다 그 이론을 적용을 해보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이 적용하라는 건 뭐냐면 답의 근거 부분에 연필 자국을 남겨보라는 거야. 답의 근거 부분. 여기서부터 쭉 읽으면서 이 지점이 답의 근거다, 이 지점이 답의 근거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연필 자국을 남겨보는 거지. 반드시 그건 검정펜 또는 샤프로 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남기는 거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금방 완성했던 이론에 맞춰서 스스로 적용을 해보는 거야. 검정펜으로.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뭐야? 요까지가 자기가 금방 했던 때까지가 뭐야? 강의 준비야. 수업 들어오기 전에 이론을 완성하고 먼저 적용을 해봐야 돼. 검정펜 또는 연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건데 선생님이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해주냐면 자, 이 문제의 답은 여기서 먼저 느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느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거라고 선생님이. 이거보다 원래 좀 더 다양하게 해주는데 우선 심플하게만 만들어 본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쭉 해줬잖아. 그럼 좀 전에 자기가 했던 연필 자국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나는 연필 자국이 이렇게 있었어. 예를 들면 연필 자국이. 그러면 요 두 개는 연필 자국이 없잖아. 요 두 개는 있고. 그럼 뭔 말이야?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개를 놓친 거야. 설사 답을 맞았더라도 이건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요 두 개는 복습을 해야 돼. 또는 더 선생님이 좀만 더 냉정하게 말하면 자, 여기 연필 자국이 있어. 근데 여기 연필 자국이 있는데 선생님은 표시를 안 했잖아. 그 말은 뭔 말이야? 쓸데없는 걸 세게 읽은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못한 애들의 특징은 뭐야? 쓸데없는 걸 세게 읽거나 아니면 뭐야? 중요한 걸 안 읽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의 목표는 뭐야? 중요한 걸 강하게, 안 중요한 건 약하게. 이게 우리의 문제풀이 목표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표시한 검정펜 연필 자국하고 선생님이 표시해 준 걸 비교해. 그러지? 그래서 불일치되는 지점에다 빨간 펜을 치는 거야. 자, 그러면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빨간 펜을 치는데 어떻게 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해볼까? 요 파란색 두 개는 내가 했어. 근데 요 빨간색 두 개는 못 했어. 예를 들면 요 동그라미 두 개는 일치. 즉 쉽게 말하면 요 두 개는 일치했어. 그 말은 뭔 말이야? 내가 잘했다라는 거야. 자, 요 두 개는 요 빨간색 두 개는 일치 안 했어. 이건 뭐야? 내가 못했다는 뜻이지. 그러면 여기 두 개가 나의 약점이라는 뜻이 됐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이렇게 빨간 펜을 칠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그럼 요 두 개는 내가 선생님하고 불일치한 지점이야. 그럼 이게 나만의 약점이야. 이해돼? 이것만 뒤지게 복습을 해야 된다고. 내가 이걸 왜 놓쳤지? 이걸 왜 놓쳤지? 이 지점을 복습을 해야 된다고. 이해되지? 그렇게 하면 자기만의 약점이 발견되고 거기를 보완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자, 그러면 이제 나만의 약점이 발견됐으니까 뭐 거기를 뒤지게 집중적으로 거기 이게 중요해. 그 부분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즉 일치한 거 불일치한 거 만든 다음에 불일치만 뒤지게 열심히 하라고. 요 지점만 뒤지게 열심히 하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선생님 옷을 좀 벗자. 자, 그렇게 되면 자, 봐보자. 자, 그러면 이제 불일치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겠지. 예를 들면 1등급이고 선생님하고 수업을 오래 했어. 그럼 불일치가 10% 정도밖에 안 될 거야. 반대로 신규생이야. 점수도 한 3, 4등급이야. 그럼 불일치가 많겠지. 이해되지? 그러면 자, 나만의 약점 복습의 양이 얘는 10이고 얘는 70이야. 자기 약점이 다르잖아. 양도 다르고 방법도 다를 거야. 공부법이.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생각해 보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걸 조금만 더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 금방 같은 설명인데 조금만 더 이해하기 편하게. 자, 선생님이 원하는 건 정답 비교가 아니야. 답이 3번이다. 3번 선택지가 답이다. 그건 너희들이 집에서 해와야 된다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건 아니 생각해봐라. 내가 동그라미 X를 찾으려면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비교를 해야 내가 이건 일치했네 이건 불일치했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따라서 뭐야? 정답 비교가 아니고 과정 비교야. 과정 비교. 그래서 자,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 답이 3번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건 자, 답 3번을 결과적으로 3번이 답인데 그 3번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 여기 이 네 군데를 거쳤냐 이걸 보는 거야. 즉
선택지 3번을 골랐냐를 비교하는 건 정답 비교고 선생님은 과정 비교를 하고 싶다고. 과정 비교.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겠어? 이 네 군데가 뭐야? 기출문제에서 반복되는 패턴이야. 즉 이런 식으로 과정 비교를 자꾸 하잖아. 그럼 기출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완전히 익혀진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문제를 맞는 게 아니고 그 유형 자체가 강해진다고. 지금은 문제를 많이 풀 때가 아니야. 문제 많이 푸는 건 9월 이후에 모의고사를 엄청 연습하게 돼 있다니까. 지금은 많이 푸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나의 약점을 찾는 공부.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를 해야 돼. 무슨 비교? 정답 비교가 아니고 과정 비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예를 들면 A란 학생은 자, 얘는 했어. 얘는 했어. 얘는 못했어. 얘는 했어. 그럼 여기가 A란 학생의 불일치고 자신의 약점이야. 반대로 B란 학생은 자, 못했어. 했어. 그럼 얘는 3번, 4번 일치했잖아. 그럼 1번, 2번을 불일치했잖아. 여기가 그 학생의 약점이야. 여기를 집중 보완해야 돼. 자, 만약에 C란 학생은 자, 했어. 근데 여기는 못했어. 그럼 뭐야? 4번이 그 학생의 약점. 그럼 생각해봐. 자기가 불일치한 지점, 즉 나의 약점이 다 다르다니까. 위치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뭔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과정 비교를 하게 될 거라는 거지. 됐지? 자, 그리고 선생님이 문제풀이에서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기준으로 잡고 있는 건 이건데, 자, 선생님이 지금 강의 수능 영어 한 지가 15년이 됐는데, 예전에 이제 대치동에서 처음 할 때 교무실에서 이제 막 그때 대표 강사들 막 이런 거 보면, 그저 학원에서 대치동에서 영어 대표 강사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어? 학생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그런 강사가 수업 준비를 진짜 엄청 열심히 해. 막 3시간, 4시간 해. 1시간 수업하려고 3시간, 4시간 해. 그리고 나서 수업 시간에 멋지고 완벽한 문제풀이 강의를 해. 그래서 막 애들이 와, 대단하다. 난 저렇게 하면 진짜 100점 맞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내가 그걸 옆에서 봤잖아. 그 강의를 준비하는 강사와 그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을 난 다 봤잖아. 그리고 내가 느낀 건 뭐야? 이런 멋지고 완벽한 문제풀이 강의라는 게 학생이 시험장에서 혼자 할 수는 없어. 즉 그런 거 있잖아. 강의실에서는 될 것 같아. 근데 시험장 가면 안 돼. 왜? 그 문제풀이가 비현실적인 거야. 세상에 그렇게 실력 있는 강사가 그렇게 오래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풀이는 너가 시험장에서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건 멋지고 대단한 문제풀이가 아니야. 현실적인 거. 강의실에서 마음 편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말고, 학원에서 하는 거 말고, 수능날 수험장에서 강사의 도움을 받으면서가 아니고 수험생 혼자 힘으로, 그리고 마음 편한 상태 이런 거 말고, 국어, 수학, 국어 나 아까 한 문제 틀린 것 같아. 수학 마킹을 잘못한 것 같아. 수학 등급이 떨어질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정신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 이런 3가지 요소를 고려한 현실적인 문제풀이를 하자라는 거야. 그런 연습을 해야 돼. 생각해봐. 결국 지가 달릴 때는 비포장 산악도로야. 근데 맨날 뭐야? 평평한 잔디밭만 뛰어. 그리고 그 기록을 기준으로 나는 이 정도 기록이 나올 거야. 택도 없는 소리야. 그러니까 나는 산악 등반을 할 거야. 그럼 연습도 산악 등반을 해야지. 비바람이 몰아치는 엄청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이런 상황에서 시험을 볼 건데 날씨 좋은 날 잔디바다에서 달리기 연습을 한다? 그건 정말 택도 없는 소리야. 뭔지 알겠지? 그리고 그 재수학원에 와서 선생님 저 평소에는 잘 봤는데 택도 없는 소리라고. 따라서 자 봐봐. 선생님은 어떤 이상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걸 고려할 거야. 그래서 자 너가 어휘나 독해 실력이 모여서 문제풀이로 이어지는 건데 어휘 독해의 최대치를 10단계라고 봐볼게. 가장 못하면 1단계, 가장 잘하면 10단계.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너희들이 열심히 하면 이 정도 갈 수 있어. 8, 9단계. 열심히 하면. 근데 내가 말했잖아. 여러 가지 변수들. 강의실이 아니고 시험장에서 강사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국어 수학을 보고 멘탈 나가고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너희가 열심히 해서 8, 9로 갔더라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 실력이 6, 7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 어휘 독해 실력을 8단계, 9단계까지 끌어가는 걸 목표로 계획을 짜고 가르쳐 줄 거야. 그렇지만 어휘 독해를 8, 9단계를 목표로 가르친다고 문제풀이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그 변수까지 고려해서
문제풀이 강의는 6, 7단계를 전제로. 즉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이 문제집을 먼저 조교들한테 줘. 그럼 조교들이 다 서영고 다니는 애들인데 너희보다 공부를 잘해. 근데 그런 애들이 예를 들면 해석을 못한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대치동에 있는 여자 조교 2명이 이 작업을 해주거든. 그러면 걔들이 이 네 군데 단어를 모르겠대. 그럼 너희도 모를 가능성이 높은 거지. 그럼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준비할 때 이 부분은 아예 빼고 해설 강의를 준비한다고. 왜? 너희들이 수험장에서 이 네 개는 어차피 해석이 안 될 거니까. 현실적으로 이 네 개를 몰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를 준비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대치동 조교 2명은 정말로 내가 이걸 엄청 자세히 부탁을 드렸어. 그래서 내가 이런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신들이 진짜 시험장이라는 마음으로 표시를 해달라. 그렇게 한 거니까. 이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됐지? 근데 선생님, 저는 긴장을 안 타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럼 너무 좋지. 8, 9단계로 풀면 너 세상 쉬울 거 아니야. 우리는 좀 더 불편하게 연습을 해놨으니까 긴장 안 하고 시험 잘 보고 너무 좋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어휘 독해는 90까지 만들어줄게. 그 대신 문제풀이 할 때는 70을 전제로 풀어줄게. 됐지?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듣기 모의고사야. 듣기 모의고사는 지금 목동 대치동 같은 경우는 듣기 모의고사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수업 시간에 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어. 즉, 선생님 전 듣기는 절대 안 틀려요. 하늘이 무너져도 안 틀려요. 그런 애들한테 듣기 하자. 이건 택도 없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듣기 모의고사는 필요한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 선생님이 환경도 만들어 놓고 자료도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이건 신청을 하면 돼. 듣기 모의고사는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을 할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겠지. 듣기 모의고사를 신청해야 될 사람은 우선 듣기 자체를 틀린다. 두 번째, 듣기 시간에 독해를 좀 풀 필요가 있는 사람. 즉, 선생님 저는 항상 시간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듣기 시간에 독해를 좀 풀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 두 종류야. 첫 번째, 듣기를 항상 한두 개 이상 틀린다. 두 번째, 듣기는 맞는데 듣기 시간에 독해 푸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사람은 신청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영어 1등급이라는 건 100점 중에 90점 맞는 걸로 너희는 알고 있는데 아니야. 영어 1등급은 50점 중에 40점을 맞으면 영어 1등급이야. 그럼 뭔 소리야? 이럴 거 아니야. 자, 독해 28문항 중에서 정답률 90% 이상으로 나오는 게 6문제야. 18번 목적, 19번 심경, 일치 4문항 이렇게 돼 있다고. 얘들은 항상 정답률이 90% 정도를 유지하게 돼 있어. 즉 아주 쉬운 유형이야. 따라서 듣기 시간에 이 6개를 푸는 걸 기본 루틴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49점에서 50점 정도가 나온다고. 자, 그럼 뭐야? 50점 중에 40점만 맞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나는 듣기 시간에 50점을 확보했다. 그럼 뭐야? 1등급을 향한 기본 준비가 끝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듣기 시간에 독해 푸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듣기 모의고사의 목표는 뭐다? 달라. 자, 듣기 12문항 자체를 틀리는 사람들은 듣기에 집중해야 돼. 절대로. 독해 풀면 안 돼. 선생님 저는 지진이 나도 전쟁이 나도 듣기는 다 맞아요. 이런 사람들만 듣기 시간에 독해를 푸는 거야. 선생님 저는 가끔 듣기를 틀려요. 그런 사람들은 우선 듣기를 다 맞는데 집중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듣기 모의고사를 할 때 듣기 자체에 틀리는 사람은 듣기 풀 때 독해하지 마. 우선은 듣기를 다 맞는데 집중해. 자, 이제 난 듣기는 확실하게 다 맞을 수 있어. 그러면 독해 푸는 연습을 하는 거야. 듣기 시간에. 됐지? 자, 그럼 우선 두 개로 나눠야 돼. 17문항 중에서 10문항은 듣기 시간에 독해를 풀 거고 7문항은 듣기 시간에 독해를 안 풀 거야. 이 기준이 뭐냐면 요 7문항은 자, 선택지가 영어로 된 애들. 선택지가 한글로 된 거 말고 선택지가 영어로 된 애들은 듣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너희가 힘들어. 보면 알겠지? 그래서 선택지가 영어로 된 문제는 그냥 듣기에 집중을 해. 차라리 그 시간에 선택지를 미리 읽거나. 보면 알지? 영어 선택지를 미리 읽어서 그 영어 선택지가 한글 선택지의 느낌이 날 때까지 미리 읽어놓는 게 나아. 왔다 갔다 하지 마.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그치? 계산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 따라서 그때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듣기에 집중을 해. 그럼 이걸 제외한 10문제는 듣기 시간에 독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독해를 푸는 거야. 그때 뭐가 제일 좋다? 이 6문제가 제일 좋다. 자, 여기서 하나 있어. 선생님 저는 근데 듣기 시간에 도표 문제는 했더니 자꾸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25번 도표는 안 할래요. 이런 것도 가능해. 따라서 자기가 좀 줄이고 싶은 사람. 선생님 전 듣기 시간에 6개 푸는 건 아직 자신이 없어요. 4개만 풀게요. 3개만 풀게요. 이런 건 선생님하고 의논하면 돼. 반대로 선생님 전 듣기 시간에 6개 풀어도 시간이 부족해요. 전 듣기 시간 한 9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3개를 더 추가해야 되는데 뭘 추가할까? 이런 것도 나하고 상담을 해도 돼. 뭔지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듣기 모의고사는 어떻게 정리하면 돼? 2종류야. 그러니까 듣기 시간에, 그러니까 듣기 문제에서 가끔 틀린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는 게 좋아. 2번째, 듣기를 다 맞긴 맞는데 독해 문제를 풀 때 시간 부족이 있기 때문에 듣기 시간에 독해를 좀 미리 풀어보고 싶다. 근데 내가 말했잖아. 평소에 연습도 안 하다가 시험장 가서 갑자기 듣기 할 때 독해 왔다 갔다 하면 실수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듣기 시간에 독해를 풀어야 돼.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듣기 모의고사 때 그 연습을 하면 돼. 우리 듣기 교재는 원래 듣기가 17문제잖아.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독해 문제를 붙여놨어. 그래야만 듣기 시간에 독해 푸는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뭔지 알겠지? 자, 그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독해 모의고사와 마찬가지야. 독해 모의고사는 이제 하반기에는 수업 시간에 현장 강의 때도 많이 하는데 상반기 때는 내신도 하고 바빠. 그래서 독해 모의고사도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을 할 거야. 신청자에. 모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단어 외우는 게 급해. 어떤 사람은 내신하기 급해.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단어도 잘해. 내신도 잘해. 내신 아니면 또 나는 어차피 정시 쓸 거라서 또 논술 쓸 거라서 내신이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진행하면 좋아. 그지? 자, 근데 독해 모의고사는 선생님 생각에는 아까 말했다. 내신 안 하는 사람, 내신에 올인하는 게 좋아. 자, 내신 안 하고 나는 학생부 대신에 논술을 쓰겠다. 정시 파이터다. 이런 사람만 하는 게 좋고. 자, 그러면 독해 모의고사는 점수를 올리라는 게 아니야. 점수는 내가 알아서 올려줄 거야. 그러니까 독해 모의고사를 보면서 점수 잘 받는 게 목표가 아니야, 지금은. 지금 목표는 3개 정도로 정리할게. 모의고사에서 점수 올라가는 건 내가 알아서 해줄 거야. 6월, 9월 가면서 올라가게 내가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할 건 3개야. 이걸로 보면 정리할게. 첫 번째, 패스할 준비를 해야 돼. 뭔 말인지 설명해 볼게. 자, 영어는 절대평가잖아. 90점만 넘으면 돼. 자, 3개. 운 좋으면 4개까지 틀려도 1등급이 될 수 있어. 따라서 1등급을 받으려면 쉬운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돼. 즉, 절대평가에서는 맞을 문제 정확히 맞으면 돼. 아주 어려운 빈칸 이런 거 틀려도 1등급 맞는 데는 지장이 없다니까. 따라서 내가 풀어도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 유형을 미리 정해두고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운 건 나중에. 이게 정말 절대 공식이야. 영어뿐만 아니라 시험은 대박을 쳐야지 이게 아니야. 시험을 임하는 자세는 대박을 치자 이게 아니고 망치지 말자야. 약간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자세가 중요해. 그런 애들이 점수가 기복이 없어. 따라서 항상 시험 볼 때는 쉬운 문제를 먼저 풀고 어려운 건 나중에 푼다. 이걸 기본값으로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풀다가 패스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예를 들면 34번 빈칸이야. 3분 걸려 풀었어. 안 풀려. 그때 패스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시간 날렸지. 정신 날렸지. 의미가 없는 거야. 패스가 아닌 거야, 그건. 시간 날리고 정신 날리고 3분 날리고 패스하고 의미가 없어.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 패스는 무조건 빨리 해야 돼. 자, 패스를 빨리 하려면 평소에 연습을 해야 돼. 아, 이 문제는 어려워. 자, 나는 33, 34번은 어려우니까 건너뛸 거야. 38번, 39번 문장삽이 어려우니까 건너뛸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아, 이 문제는 내가 풀어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 이런 문제를 정해놔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우선 첫 번째, 내가 풀어도 틀릴 문제, 즉 내 나름대로의 가능성이 낮은 문제의 순서를 정해놔야 돼. 자, 두 번째, 시간 운영. 이것도 이제 맞물려 있는데 자, 30번을 풀었어. 그럼 31번을 풀기 전에 1차적으로 시간을 체크를 해봐야 돼. 1차적으로.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전화가 오면 제일 먼저 하나 물어봐. 혹시 시간 부족했냐? 라고 물어봐. 근데 시간은 안 부족했어요. 그런 애들은 진짜로 99% 1등급이야. 수능날 기준으로 시간 부족이 없으면 99% 1등급이야.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착각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빨리 풀어서 시간 부족이 없으면 안 돼. 자기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풀었어. 근데 시간 부족이 없어. 그럼 1등급이라고 보면 돼. 뭔지 알겠지? 자, 그래서 시간 운영이 정말 중요한 거야. 자, 근데 선생님이 정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왜? 생각해봐. 30번이면 18번부터 30번까지 13문제라고 생각하면 선생님 13문제 푸는 시간을 정해주면 되잖아. 아니지. 왜? 어떤 애들은 이 중에서 18번, 19번, 25번부터 28번, 즉 6문제를 듣기 시간에 풀었을 수도 있잖아. 어떤 사람 안 풀었을 수도 있고. 따라서 선생님이 정해주는 건 의미가 없어. 자기 기준을 잡아야 돼. 됐지? 자, 30번 풀고 31번 들어가기 전에 시계를 보고 얼마나 걸렸는지 체크. 자, 두 번째,
40번 풀고 41번 들어가기 전에 2차 시간 체크. 이것도 마찬가지야. 또 변수가 있어. 뭔 말이냐면 31번부터 40번이 어려운 문제가 몰려있잖아. 따라서 어떤 사람은 31번부터 40번까지 10문제를 풀어. 근데 어떤 사람은 빈칸을 다 건너뛰어. 4문제를. 그럼 그 사람은 6문제를 풀어. 그럼 하늘과 땅 차이잖아. 따라서 역시 뭐야? 자기 기준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봤던 나는 어떤 문제를 건너뛸 거야. 이거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듣기 시간에 독해 푸는 자기 나름의 루틴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앞에 듣기를 설명했고 여기서 패스를 설명한 거야. 따라서 듣기 시간에 내가 독해를 몇 문제 푸냐에 따라서 1차 정보가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시간 운영도 달라질 수 있지. 내가 어떤 문제를 건너뛰냐에 따라서. 됐지? 자, 그 다음에 45번 다 풀고 나면 시간을 3차 시간을 체크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뭐야? 내가 패스한 문제 수, 그 다음에 남은 시간 이걸 체크하면 되는 거지. 이게 4차 정보가 되겠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나는 6개를 건너뛰었어. 남은 시간이 15분이야. 그러면 큰 문제가 없잖아. 왜? 2분 30초나 남았으니까 한 문제당. 전혀 문제가 아니냐. 자,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런 식으로 루틴을 만드는 거지. 그러면 난 최종적으로 6문제를 건너뛸 거고 15분을 남길 거야. 그럼 그거에 맞게 기준을 잡아가는 거지.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가정이니까 모든 경우가 올 수 있잖아. 자, 그럼 어떤 경우가 올 수도 있냐면 자, 예를 들면 6문제가 남았어. 근데 예를 들면 시간은 한 9분이 남았어. 그럼 내가 봤을 때 이때는 뭐야? 4문제 풀면 적당한 시간이야. 6개 풀기는 힘들어.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6문제 중에서 나는 우선 4문제는 풀 거고 2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겠다. 못 풀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9분 동안에 4문제 맞는 건 가능한데 6문제 풀다 보면 다 틀려볼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따라서 2개 틀려도 1등급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2문제 34번하고 39번은 시간이 안 되면 버린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9분 남았을 때 벌벌 떨면서 6개 풀려고 그러면 눈물 나고 아무것도 안 돼. 근데 그때 침착하게 나는 평소에 시간이 부족하면 이 문제하고 이 문제를 버릴 거라고 이미 마음에 준비를 해놨어. 오케이, 차분하게 어쩔 수 없지. 34번하고 39번은 찍는다는 마음으로 4문제를 갖다 차분하게 풀자. 이렇게 자기 마음을 정돈을 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독해 모의고사에서 1차 목적은 뭐다? 내가 풀어도 이 문제는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 유형을 미리 정해놔야 돼. 그리고 그런 문제는 패스하는 게 좋고 마지막에 버릴 각오도 해야 되고. 두 번째, 그거와 관련돼서 시간 운영. 뭐면 알지? 1차, 2차, 3차, 4차 시간 운영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잡자.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 즉 이제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나 수능을 앞두고 그때는 뭐야?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유형의 문제집을 풀 게 아니고 내가 약한 유형만 딱딱 해야 돼. 그러려면 지금 우리가 독해 모의고사를 풀 때 미리 정리를 해놔야 돼. 나의 약점에 대해서. 자, 뭔 말이냐면 우리 모의고사 교재 앞에 이런 표가 붙어 있어. 그래서 책에다 채점하고 나면 반드시 이 표에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 돼. 자, 우선 1회 모의고사를 봤어. 자, 틀린 유형을 쭉 X를 쳐. 2회 모의고사를 봤어. 틀린 유형을 딱 여기다 쳐. 3회 모의고사를 봤어. 쭉 이렇게 치라고. 그러면 이 친구는 자, 어법, 빈칸, 문장 삽입이 약한 상태야. 그러면 6월 시험 또는 9월 시험 또는 수능을 앞두고 선생님 전 다른 거 됐고 요 3개만 유형별 문제집을 좀 만들어서 주세요. 이렇게. 그럼 내가 그걸 만들어서 줄 거야. 각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유형별 문제집도 각자 다르게 나갈 거라고. 자, 근데 이 경우도 또 이럴 수도 있겠네. 자, 이렇게 됐는데 이 3개를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이 이걸 버릴 거야. 왜? 선생님 저는 어법은 너무 약해요. 그리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다른 과목도 해야 돼요. 저는 어법은 어차피 한 문제니까 그건 차라리 버릴게요. 그거 틀려도 1등급 맞을 자신 있어요. 요 2개만 할게요. 그럼 요 2개만 선생님이 문제집을 제공해 줄 거라고. 이해되지? 상담을 통해서 그런 걸 정하. 영어만 하는 게 아니잖아. 국어 수학에 대한 공부 계획도 가져야 된다니까. 자, 이번엔 좀 점수권이 낮은 학생을 전제로 한번 봐볼까? 자, 얘는 자, 이건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지금 얘는 주제를 틀리고 있고 일치를 틀리고 있고 장문을 3개나 틀리고 있다고. 자, 그럼 여기서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버려야 돼. 그리고 차라리 이것만 하는 거야. 왜? 여기 노란색 동그라미는 요 보라색 동그라미에 비하면 단기간에 교정이 가능해.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이 유형을 먼저 정복해서 안전한 2등급을 먼저 찍어버려야 된다고. 그러잖아. 어법하고 빈칸하고 문장 삽입 못 풀어도 2등급은 받을 수 있다니까. 이 노란색만 다 맞으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럴 때 선생님 전 주제, 일치, 어법, 빈칸, 문장 삽입, 장문할래요 이러면 안 돼. 뭘 먼저 하는 거야?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유형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내가 주제, 일치, 장문만 주는 거지. 오케이?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선생님 얘는 됐어요. 일치는 사실은 제가 실수했어요. 그러면 뭐야? 주제하고 장문만 줄 수도 있는 거고. 뭔 말인지?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문제집, 내가 약한 유형만 골라서 푸는 그런 연습까지도 우리가 준비를 해보자는 거지. 됐지? 자, 요렇게 하면 독해 모의고사까지 준비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해볼까? 자, 선생님이 말했는데 이 6개잖아. 단어, 문법, 독해, 문제풀이, 듣기 모의고사, 독해 모의고사. 5번하고 6번은 신청자만 진행하는 거야. 신청자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선생님, 저는 듣기는 아예 안 틀려요. 그리고 시간 부족도 없어요. 그럼 이거 빼. 그러잖아. 선생님, 저는 다른 건 괜찮은데 문법을 너무 못하네요. 그럼 이걸 갖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선생님을 원으로 하자고. 선생님,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진짜 단어가 너무 쥐약이에요. 그러면 단어를 우리가 단어 교재가 A 교재, B 교재가 있으니까 2개 다 동시에 진행하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맞는 옷을 만드는 거지. 이렇게 나에게 맞는 학습 계획을 꼭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남의 계획 갖고 공부하면 안 돼. 뭔지 알지? 남의 계획 갖고 공부하면 실패하거나 아니면 느려진다고. 영어만 하는 게 아니야. 빨리빨리 끝내. 영어 과목의 목표는 뭐다? 영어 1등급 맞는 건 당연하고 다른 과목에 공부 시간에 방해를 주면 안 돼. 뭔지 알겠지?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가성비 있는 나만의 학습 계획을 만들자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선생님하고 조정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또 조정하고. 됐지? 그렇게 해서 정말로 딱 나만의 학습 계획을 갖고 준비하면 수능 전에는 적어도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어.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습니다.